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장수도 축복만은 아니겠지요. 그래서인지 평소 건강관리는 나이를 불문하고 핫 이슈인데요. 그런데 병원도 너무 많고 건강 관련 정보도 넘쳐나서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할지 또 내 몸에 맞는 약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동네 명의가 직접 알려주는 건강 정보. 대국민 건강사수 프로그램 우리 동네 명의를 만나다. 언제나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명의를 만나보는 이 시간 우리 동네 명의를 만나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황제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공진단 들어보셨습니까? 언론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진단은 원기 회복, 피로 해소, 면역력 향상 등 다양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말만 들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자, 그런데 이처럼 효능이 뛰어난 공진단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진짜 약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오늘 공진단으로 유명한 명의 성기호 한의원의 성기호 원장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원장님을 모시고 공진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원장님, 요즘 여기저기서 공진단 참 많이 듣습니다. 네, 대중에게 알려진 가장 유명한 한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작 공진단이 어떤 약인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진단 정확하게 어떤 약인가요? 네, 공진단은 그 녹용을 주성분으로 하는 환약입니다. 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액체 타입의 약이 아니라 청심환 같은 그런 환으로 돼 있고요. 그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들어가는 약재 하나하나가 이제 고가의 약재들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약들에 비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공진단 사실 최근에 TV 매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알려져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먹은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네, 그 아주 오래전부터 공진단을 복용을 했는데요. 네. 중국 원나라, 그러니까 1300년도에 그 위영림이라는 그 명의의 그 세이 득후방에 이 보양 강장 효과가 크다는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이 있어서 황제에게 그 진상이 되었던 그런 약재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원나라부터 시작이 되었군요. 네, 그래서 황제 명약이라고 불리는군요. 이 황제 명약이라는 별명 그 이유가 이제 납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도 먹어왔을까요? 1600년도에 출간된 동의보감에 보면은 네. 공진단은 이제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고 또 이게 이 신수를 보강하고 심화를 내리고 오장을 조화롭게 해서 백병을 예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조상분들도 공진단을 복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군요. 중국 원나라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 조상들까지 복용을 했던 공진단 들을수록 그 효능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자,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공진단은 어떤 효능을 갖고 있습니까? 본래 체질이 허약하신 분들 또는 이제 기력이 쇠하신 분들 또 면역력이 저하되신 분들 또는 이제 그 연세가 드셔서 몸이 허하신 분들 또 큰 병 이후에 원기가 약해진 분들이 드시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저한테 좀 적합한 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제가요, 이 방송을 빌미로 좀 상담을 해보게 되는데 주말에 피로를 좀 풀려고 해도 자두자두 좀 피곤하고요. 만성 피로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런 저한테도 적합한 약일까요? 네, 그 현대 분들이 이제 어떤 불규칙한 수면이라든지 네. 또는 불규칙한 음식 이런 걸로 인해서 몸에 피로도 많고 또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드시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뿐만이 아니라요.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진단 과연 나한테는 적합한 약일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진단 이런 사람에게 좋다.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공진단 이런 사람에게 좋다. 첫 번째입니다. 잦은 밤샘, 야근, 과로에 의해 피로가 누적된 사람에게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잦은 밤샘, 야근 이거 뭐 현대 직장인들이면 굉장히 달고 사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좋군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약효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떤 이제 그 스트레스나 어떤 뭐 과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드시게 되면은 어떤 이제 몸에 그런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어떤 이제 몸의 이상들이 개선이 되실 수가 있죠. 네, 잦은 밤샘이나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된 현대인들에게 공진단이 좋다. 첫 번째로 정의를 해봤고요. 자, 공진단 또 어떤 분들에게 좋을까요? 공진단 이런 사람에게 좋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진단 이런 사람에게 좋다. 두 번째입니다. 허약 체질이거나 최근 특정한 사건을 겪고 체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에게 좋군요. 네, 원래부터 허약 체질인 사람에게도 체질 개선에도 좋은 모양이에요. 네, 그 타고나기를 사실 이렇게 사람 강단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튼실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몸이 허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부터 이제 그 이렇게 체질적으로 허약한 분들 또는 이제 어떤 뭐 면역력이 저하돼 있거나 또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기력이 약해졌거나 또 어떤 뭐 사고나 어떤 큰 수술로 어떤 몸에 이제 원기가 많이 저하되신 분들은 네. 공진단을 드시면은 어떤 개선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송 또 아이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 밥도 굉장히 안 먹고요. 허약합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공진단 아이한테 한번 줘볼까 하는 분들한테도 궁금한 점 제가 한번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어른하고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어린아이도 복용을 하는 게 맞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린아이의 어떤 나이와 어떤 체중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복용량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 대략 예를 들면 이제 10살인 경우 이제 성인 나이의 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양을 한 반 정도, 뭐 반할 정도, 네. 그 정도 이렇게 복용하면은 무난하게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허약 체질 개선에도 좋은가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좋지만 또 복용을 할 때는 어른에게 주는 양의 한 반 정도로 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진단 이런 사람에게 좋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최근 스태미너가 떨어진 중년 남성에게 좋군요.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우리 중년 남성분들 귀가 솔깃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스태미너, 그러니까 뭐 흔히 뭐 정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스태미너 정력 보강에 이제 공진단이 도움이 분명히 되고요. 또 이제 그 연세 드셔서 이제 고령자분들은 이제 생리 기능이 이제 많이 저하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꾸준히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제 뭐 중년 남성 또는 이제 갱년기가 찾아오는 중년 여성분들도 드시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한 번 이상은 좀 드셔보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남성에게 좋다라고 나왔는데 사실 중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좋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년 남성과 여성분들 사이좋게 또 나눠 드셔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공진단 참 여러 가지로 효능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복용 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다면 생각 같아선 한꺼번에 좀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많이 드시면 음식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 또 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죠. 그죠. 네. 약도 이제 부작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이제 하루에 한 알 이렇게 드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뭐 이렇게 며칠에 한 번 정도 피곤할 때 그때 이렇게 드시면은 이렇게 몸의 어떤 개선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은 양을 복용을 하지는 않는군요. 양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봤고요. 그런데 진통제가 아닌 이상 몸에 좋다는 약들은 보통 효과가 있다라고 느껴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데 공진단의 경우에는 얼마나 기간을 복용을 해야 이게 내 몸에 좀 효과가 있구나 느낄 수 있을까요? 그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드시고 몇 시간 안에 그 몸의 차이를 느낀다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빨리요? 더 민감한 분들은 드시면서 와 눈이 오. 떠지네, 뭐 기운이 나네, 뭐 이런 분들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네. 그 며칠 정도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시면 네. 예, 몸의 어떤 변화를 뚜렷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정말 먹으면서 효과가 난다. 이런 기분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네. 네. 원장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공진단 여러모로 참 좋은 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반박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제가 지금 지적하려는 단점을요. 예. 딱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가격이 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하나에 한 5만 원 내외에 한다고 그죠.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어쩌다 한번 모를까. 그렇죠. 매번 먹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네. 그 환자분들에게 이 공진단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비용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들려주세요. 효능은 이제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네. 가격을 낮추려는 그런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끝에 네. 답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셨군요. 네. 네, 노력 끝에. 네네. 아니, 소비자분들이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겠죠. 효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것. 정말 궁금한데 정답이 그래서 뭐였나요? 네, 공진단의 이제 대표적인 그 약재가 이제 네. 네 가지, 그러니까 녹용, 당귀, 산수유, 사양, 요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네. 사실 그 중에서 제일 그 고가인 부분이 바로 사양 때문입니다. 아, 공진단이 고가인 이유가 사양 때문인데, 지금 보이는 게 사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사양은 이제 그 높은 산지에 사는 이제 노루사슴의 사양선이라고 이제 배꼽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건조한 건데요. 이게 향이 굉장히 그 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제 심장을 자극해주고 이게 막힌 걸 뚫어주는 작용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이 멸종동물 보호에 이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그 규제가 많기 때문에 네. 그만큼 가격이 많이 이제 고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은 좋지만 네. 효능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져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로 저희가 이제 연구한 끝에 그 사양 대신에 뭐 산삼 배양근 또는 황기 이런 약재들로 대신 그 효능을 맞추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런 이제 새로운 공진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포인트죠. 효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것. 그래서 사양 대신에 선택을 하신 게 이제 산삼인데요. 네. 특별히 산삼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산삼은 그 다른 어떤 약재보다도 면역력 증강의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또한 해독작용이라든지 뭐 성인병 예방 또는 피로 회복 이런 효능도 갖고 있기에 어떤 그 이 공진단으로서 사양 대신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의 약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산삼 하면 생각나는 말이 신받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귀한 걸 봤을 때도 뭐 그런 표현을 좀 관용적으로 또 쓰기도 하는데 산삼, 사양만큼 귀한 거 아닌가요? 귀하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뭐 천종산삼이라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이제 그 1년에 몇 번 나기도 힘든 이제 그런 이제 산삼인데요. 그 산삼을 직접 사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사양보다 더 비쌉니다. 차라리 사양을 쓰는 게 낫습니다. 네. 근데 그 이 산삼 배양근은 뭐냐면 그 천종산삼을 유전자의 어떤 변형 없이 100% 식물 그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한 것을 산삼 배양근이라고 합니다. 물론 네. 이제 이 산삼 배양근도 귀한 약재이고 또 이제 그 이게 구하기 쉽지 않은 약재인 건 맞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사양보다는 이제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삼이 들어간 공진단이라서 효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격을 낮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좋게 들리는데 이걸 직접 원장님께서 만드시는 건가요? 네, 저희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재료가 들어갑니까?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약재들을 저희가 가감을 하는데요. 네. 예, 그 숙지황, 또 그 구기자, 또 이제 황기, 또 녹용, 예, 그리고 이제 산수유, 정말 또 많네요. 감초, 네. 또 이제 백작약, 네. 또는 오미자, 예, 이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산삼배양근. 이게 산삼 배양근이군요. 맞습니다. 포인트죠. 네. 예, 예. 그런 약재들을 이제 곱게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네. 또 녹용을 따로 이렇게 녹용만 끓여서 농축을 합니다. 그 농축액과 분말 가루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곱게 이제 반죽을 해서 그리고 환으로 만드는데요. 대략 그 무게가 한 6g 정도 나오도록 이렇게 환으로 손으로 일일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히 6g인데요, 정말. 맞습니다. 와. 자꾸 만들다 보면 네. 안 재도 6g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돌돌돌 마네요. 금박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네. 뭐 이렇게 미관상으로도 좋지만 예, 금박 자체 효능도 있고 또 그 이 약재 변질을 막기 위해서 금박을 씌우고 있습니다. 와,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산삼 배양근이 들어가는 과정도 볼 수가 있었고요. 전반적인 과정이 정말 정성으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진단, 지금 혹시 앞에 들고 계신 건가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정성으로 정말 손으로 빚은 예, 금박을 씌운 공진단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한 케이스에 보통 한 10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빠져 있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꺼내니까요. 이렇게 하얗게 종이로 싸져 있는 걸 꺼내면 말씀하신 네. 금박이 이렇게 있어요. 원장님, 이거 금박제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뭐 드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네네. 네. 네. 그 금박 자체가 일단은 사람을 진정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옛날부터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네. 네. 좋아요. 제가 원래 한약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 편이 아닌데 산삼 냄새가 굉장히 좀 냄새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한 입 좀 먹어봐도 될까요? 방송 중에 좀 사심을 채우는 것 같긴 한데 예. 살짝만. 네. 네네. 솔직히 좀 씁쓸합니다.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건강에 몸에 바로 민감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데요. 좀 기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원장님이 처방한 그 환자분들 중에서 공진단의 효능을 좀 제대로 봤다. 이런 환자분들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의원에 내원하신 뭐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이제 만성 피로로 인해서 머리도 맑지 못하고 뭐 두통도 심하고 또 이제 의욕도 없고 이제 매사 이제 만사 귀찮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공진단을 드시고 어떤 의욕도 많이 생기고 또 피로감이라든지 또 두통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눈이 이렇게 좀 맑아진 기분이에요. 한 입 먹었잖아요. 제가 좀 그 민감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믿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제가 또 믿으니까 이런 네네.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렇게 효능이 좋은 공진단이지만 모든 약은 피해야 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진단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의 어떤 체질과 증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약이 뭐 무조건 다 맞다는 건 좀 잘못된 얘기고요.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암이 진행 중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중풍이 뭐 심하게 이렇게 진행 중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렇게 뭐 악성 당뇨 또는 악성 고혈압 또 이제 뭐 간이나 신장의 어떤 중증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위장 장애가 또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그 담당 한의사와 상의해서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약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어떤 뭐 너무 어린아이나 또는 이제 임산부 분들은 좀 가능한 복용을 좀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으면 들을수록 공진단 참 좋은 한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네 명의를 만나다 성기호 한의원 편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성기호 한의원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에서 성기호 한의원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네, 몸에 맞는 좋은 약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에 맞게 운동과 또 식생활 또는 생활 패턴을 잘 하시면서 약은 이제 가끔 필요할 때만 복용하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군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성교 원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 우리 동네 명의를 만나다는 깊이 있고 신선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